김 회장님, 자녀분들이 당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서류에 이미 서명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의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구고 자식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작은 붕어빵, 왕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손에 버려진 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한 노인의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 골목에서 50년 동안 붕어빵과 호떡을 만들어 온 70살 김태수입니다. 평생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키웠지만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죠. 하지만 최근 제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건 42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큰아들 영민이는 17, 둘째 소희는 14, 막내 도훈이는 10살이었어요. 회사원이었던 저는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고향 친척이 붕어빵 기술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동 끝자락 작은 골목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붕어빵과 호떡을, 여름에는 시원한 식혜를 팔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 학원비 언제 주실 거예요? 영민이가 종종 물어보곤 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이번 주말에 장사가 잘 되면 줄게.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저만 못 가면 공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붕어빵을 더 구워야 했고 추운 겨울에도 장갑 없이 반죽을 만들었어요. 손은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죠.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남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사업을 확장했어요. 노점에서 시작해 작은 가게를 얻었고 나중에는 명동에 태순의 붕어빵이라는 가게까지 열었죠. 손님들은 제 붕어빵을 좋아해 주셨고 단골이 늘어나면서 사업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자식들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앞에서 붕어빵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내 바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영민이는 사업가, 소희는 의사, 도훈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 했어요. 태순의 붕어빵은 이제 세계의 지점을 둔 작은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었죠. 영민아, 이제 아버지 나이도 있고 하니 사업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해. 영민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이요? 솔직히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누가 붕어빵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하겠어요. 가슴에 큰 상처가 났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자식들과 사업, 인수 방안을 논의했고 계약을 위한 서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는 제가 모든 권한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건물과 재산까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영민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흔이 다 되셨잖아요. 이런 복잡한 재산 관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 회장님, 자녀분들이 회장님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받게 하려는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수소까지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니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고 말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직원 박순자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수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가게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순자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의 배신, 법적 절차, 요양원 얘기까지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죠.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일구셨는지 제가 다 지켜봤어요. 순자 씨의 말에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었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노인 학대와 재산권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김 회장님, 자녀분들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막으려면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어요. 결과는 물론 정상이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인지능력도 또래보다 뛰어났어요. 사업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동에 새로운 노점을 열기로 한 거예요. 사장님, 정말 노점으로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추운데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순자 씨가 걱정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명동의 옛자리, 작은 골목 귀퉁이에 다시 노점을 차렸어요. 첫날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붕어빵을 구우니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죽을 만들고 밭을 넣고 틀에 부어 굽는 리듬을. 어머, 이 붕어빵 냄새. 맞다. 예전에 여기서 장사하시던 아저씨 아니세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단골이었어요. 맞아요. 다시 시작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이 그대로네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사 먹었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명동의 붕어빵 장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옛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 젊은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제 노점을 찾아왔어요. 혹시 태순의 붕어빵에 그 김태수 회장님 맞으세요?
제가 음식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전설의 붕어빵 장인이 노점으로 돌아오다라는 주제로요. 그 유튜브 영상은 3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50년간의 붕어빵 제조 비결을 공개하고 손주뻘 되는 젊은이들에게 옛날식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런 구시대적인 행동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망치려고 하세요? 구시대적이라고. 내가 부끄러워하던 이 구시대적인 장사가 너희를 키웠다는 걸 잊었니? 영민이는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게 말씀드릴게요. 이 장사 당장 접으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고 너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날 저녁 유튜브 영상을 본 한 젊은 사업가가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요식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 젊은이의 제안을 듣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반겨. 자식들이 빼앗아간 브랜드에 맞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것도 더 강하고 더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협력자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 이준호와 함께 원조 태수 붕어빵이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고 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마케팅과 브랜딩에 능했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도 탁월했어요. 진정한 장인의 맛. 50년 전통의 비법.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지 못한 슬픈 이야기. 이런 문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모든 현장에 나가 붕어빵을 구웠다는 점이에요.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조 태수 붕어빵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자식들이 운영하는 뉴태수네와는 차별화된 진정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노점을 찾아왔어요. 영민이와 달리 소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내가 궁금해서 왔니? 아니면 내 오빠가 보냈니?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아직 건재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거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잘 모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미 한 번 배신당한 적이 있었기에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다오.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과연 소희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자식들의 또 다른 계략일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어요. 준호의 마케팅 전략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원조 태수 붕어빵은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였고 오프라인에서는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경험과 진정성으로, 준호는 젊은 감각과 마케팅 기술로 브랜드를 키워나갔습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모두 원조 태수 붕어빵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회장님의 스토리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아요. 투자금이 모이면서 명동에 첫 매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매장 오픈 당일 줄이 300m 넘게 늘어섰어요. 언론에서는 붕어빵 장인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민이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태순의 직원들을 보내 제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은 치매 환자입니다. 가족들이 돌보려 했지만 무작정 가출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자 준호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정 변호사와 상의하여 강경하게 맞대응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영민이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족 싸움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막내 도훈이가 제 매장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매장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도훈이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인 도훈이가 법적 문제로 저를 더 압박하러 온 건 아닐까 경계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니? 또 무슨 법적 조치라도 취하려고? 도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소희 누나가 모든 걸 알려줬어요. 오빠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도훈이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읽어오신 것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세운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도훈이는 증거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영민 형이 아버지를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서류들이에요. 의사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것들로 아버지께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식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가족으로서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가져온 증거자료는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자료네요. 의사 진단서가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고, 영민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도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 간의 싸움이 법정까지 가게 된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던 중 소희가 매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라 자신의 두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붕어빵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8살 손녀 민지와 6살 손자 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어떻게 만들어요? 민지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영민이와 소희, 도훈이가 어렸을 때 이런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해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소희야, 아직은 모든 걸 용서하기 어렵구나. 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희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영민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뉴태순애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정성 없는 브랜드라고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아버지의 원조 태수 붕어빵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함과 진정성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준호는 더 적극적인 확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도 프랜차이즈화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의 뉴태순애와는 다르게 우리는 진정성과 장인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한편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었어요.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작된 의사 진단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영민이의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효도의 의미를 되묻는 세기의 가족 분쟁이라고 보도했어요. 영민이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태순애의 매출은 급감했고 조작된 서류가 공개되면서 그의 평판도 크게 손상되었어요. 그럼에도 영민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붕어빵 장인의 역경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전국적으로 회장님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50년간의 붕어빵 장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평생 읽어온 것에 대한 존중과 자식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죠.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인터뷰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노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원조 태수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어요. 이제 싸움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사업권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효도의 의미, 노인 존중, 진정한 가족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붕어빵에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마지막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과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민이의 거짓 뉴스 공격이 심해질수록 저와 준호의 대응도 강화되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인증을 모두 새로 받고 재료의 원산지와 품질을 철저히 공개했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오픈 키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인의 기술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준호의 제안은 탁월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반죽을 만들고 붕어빵을 굽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굽은 허리를 펴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존경을 받았어요. 법정 싸움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고 도훈이가 제공한 증거들은 큰 효력을 발휘했어요. 영민이 측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어떻게 원고 측에 넘어갔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건 불법적인 증거 수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룰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첫 재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법정 밖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하고 심지어 일부 납품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래를 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에게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들 덕분에 납품 문제는 바로 해결됐습니다. 준호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기 위해 나섰어요. 젊은 농부들이 직접 찾아와 좋은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은퇴한 제빵사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소희와 도훈이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의사로서 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공했고, 도훈이는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의 아내 미경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척 지쳐 보였어요. 아버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사무실로 미경을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경아?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영민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뉴태순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아버님과의 소송으로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미경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민이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평생 일궈온 사업을 빼앗으려 했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잖니.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아버님. 영민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영민이의 후회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미경아, 영민이가 정말 후회한다면 직접 나를 찾아와야 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어요. 그녀의 방문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복수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가족의 화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영민이의 횡령 의혹에 대한 심리였어요. 도훈이가 제공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영민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주주들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재판 도중 갑자기 영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민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어딘가 낮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민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그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소유권, 경영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 판사가 영민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이는 준비된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모든 재산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영민이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계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장. 영민이의 공개 사과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대중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영민이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영민이가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민이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랬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영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욕심과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붕어빵 장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더 큰 사업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진정성과 가족의 의미를요. 영민이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지난 배신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쉽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법적 절차는 중단했고 회사 지분과 재산권도 모두 아버지께 반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민이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교만하던 영민이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이니?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붕어빵 장사를 그것도 말단부터 시작한다고? 네, 아버지. 그게 제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이의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어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편 원조 태수 붕어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만 5개의 매장이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준호의 마케팅 전략과 제 장인 정신의 조합은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붕어빵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회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인생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희와 도훈이도 적극적으로 가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건강에 좋은 붕어빵 레시피를 개발했고, 도훈이는 회사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자주 열어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영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법이란다. 영민이의 제안을 고민하던 중 그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매장에 와서 청소를 하고 몰래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노점 앞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까지 자청했어요. 직원들은 영민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영민이를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영민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재고 정리를 다 하고 갔어요. 영민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동 본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노인을 영민이가 재빨리 도와 응급처치를 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영민이를 칭찬했고, 그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김태수 회장의 아들,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영민이의 순수한 선행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민이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늘 있었던 일 들었다. 잘했어. 영민이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의미가 있어. 영민아, 난 항상 너희가 성공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랐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이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함께 일하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영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사업의 성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우리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영민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잊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민이, 소희, 도훈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붕어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붕어빵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 세월의 정성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7장, 가족의 화해 이후 원조 태수 붕어빵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붕어빵 가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영민이, 소희, 도훈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회사 발전에 기여했고, 저는 장인으로서 품질과 전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민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렸지만 이제는 현장에 직접 나가 함께 일하고 소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정말 큽니다. 영민이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었어요. 그의 마케팅 감각과 젊은 시각은 원조 태수 붕어빵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회장님, 이제 해외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원조 태수 붕어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기쁘지만 더 큰 행복은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을 가졌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손주들도 붕어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희의 딸 민지는 제 솜씨를 빠르게 익혀갔어요. 할아버지, 민지가 할아버지처럼 붕어빵 장인이 될래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기술이 이렇게 손주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니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소희가 강력히 권해서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수술 받고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내가 없으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민이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래.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영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원조 태수 붕어빵의 정신만은 잊지 말아라. 화려한 간판이나 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정성과 진심을 담은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이 중요하단다. 영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꼭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수술 당일 병원 대기실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도 와 있었어요. 심지어 단골 손님들까지 찾아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평생 정성을 다해 살아온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족들의 걱정 어린 얼굴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다들 걱정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었지만 성공적이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실에는 영민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민아. 영민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회복 기간 동안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특히 영민이는 거의 매일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사업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사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 맡겼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매장으로 처음 돌아갔을 때 직원들이 모두 모여 환영해 주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내가 없는 동안 수고 많았어. 준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신 동안 영민 이사님이 정말 놀랍게 활약하셨어요. 모든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영민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해. 심장 수술 후에는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고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야. 원조 태수 붕어빵의 명예회장으로 남아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할 거야. 일상적인 경영은 영민이에게 맡기려고 해. 영민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다. 내가 적임자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희와 도훈이도 동의할 거야. 소희와 도훈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민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가는 대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지에게 진짜 장인의 비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8장. 은퇴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원조 태수 붕어빵은 영민이의 지휘 아래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는 매장이 있었고 일본 도쿄에도 첫 해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했던 가치를 영민이가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 어느 매장에서든 똑같은 맛과 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직원 교육과 품질 관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영민이의 말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로 시작한 정원 가꾸기에도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돌보는 데 신경 썼어요. 심장 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었지만 정기검진은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다음 달이 아버지께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영민이가 보여준 계획은 놀라웠어요. 명동 본점에서 특별 기념 행사를 열고 제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옛 단골들을 초대해 함께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필요 없어. 난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영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건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생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국 동의했고 50주년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준호와 모든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소희의 딸 민지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며 신이 났습니다. 행사 당일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단골 손님들은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갑자기 떨렸습니다. 평생 장사는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간단한 인사에도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응원의 용기를 얻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아내를 잃고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저는 무척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작은 붕어빵 노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 자식들을 키우며 겪은 고충, 그리고 최근의 가족 갈등과 화해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겪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사업의 크기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가족의 사랑이에요. 청중들 중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노력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직원들, 변함없이 찾아주신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준 제 가족 덕분입니다. 영민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영민이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단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다큐멘터리 상영 후에는 더 큰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말했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영민이가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아버지, 이건 저희 세 남매가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특별 제작된 금색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장인 김태수 50년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 틀로 구운 첫 붕어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게의 전통이 될 가족 붕어빵입니다. 매년 오늘 같은 날 모든 매장에서 이 특별한 붕어빵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붕어빵이 이제는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전통이 되다니. 행사가 끝나고 몇 주 후 민지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붕어빵 장인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붕어빵은 반드시 특별해질 거야. 민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제 인생이 손녀에게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71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일 붕어빵을 굽지는 않지만 가끔 특별한 날에는 직접 노점에 서서 옛 추억을 되살리곤 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제 붕어빵을 찾아주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가족의 갈등을 겪고 화해한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저처럼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신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